일리노이주 공중보건부가 주내 51개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율이 중간 이상이라며 호흡기 바이러스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새벽 SUV로 업소문을 부수고 물건을 싹쓸이해가는 신종 뜰강도로 인해 시카고의 한 한인 업소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어제 살상용 무기를 금지하는 일리노이주 법안 관련 소송을 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총기 규제 옹호론자들은 즉각 이번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일리노이에서는 2024년부터 비시민권자도 경찰관이 될 수 있는데요. 단 취업 허가를 받은 이들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새해 영주권 문호가 대부분 진전을 보여 이민 신청자들에게 새 희망을 안겨주고 있죠. 오늘 집중보도 시간에는 이민법 전문 김영원 변호사를 연결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미 금융감독당국의 인공지능 AI가 금융 시스템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경고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30대 임산부가 예외적 낙태를 허용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결국 고향을 떠났는데요. 텍사스는 낙태를 전면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제한하는 미국 내 21개 주 중에 하나입니다. 플로리다의 한 교육부가 성경을 아이들에게 필요한 책이라며 학교 도서관에 비치하기로 결정해 주목됩니다. 전기자동차 제조기업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본사가 있는 텍사스주 오스틴에 대학 설립을 계획 중입니다. 시카고시 의회가 시카고가 계속 성소도시로 남아야 하는지를 내년 3월 주민투표에 붙이자는 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미국 가정에서 부주의하게 보관된 총기를 어린이들이 갖고 놀다 사망한 사례가 19년간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K-스페이스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코셔 인증 특수영양제 M3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금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일리노이주 공중보건부가 주내 51개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율이 중간 이상이라며 호흡기 바이러스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보건국은 어제 병원과 장기요양시설, 지역보건부의 마스크 사용과 선별검사 등 다양한 예방조치를 권고하는 건강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CDC의 코로나19 데이터 추적기에 따르면 일리노이에서 코로나19 입원 수준이 높음으로 분류된 지역은 상가몬 등 5개 카운티에서 10개 카운티로 2배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주 인구 10만 명당 20명 이상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41개의 카운티는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 입원 건수가 10만 명당 10건에서 20건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주 주저녁에서 1225건의 새로운 코로나19 입원이 보고됐고 이는 전주 대비 22% 증가한 수치입니다. 소아 입원율이 높은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양성 판정을 받은 비율도 10주 연속 증가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보건국은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코로나19, 독감, RSV 예방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새벽 SUV로 업소문을 부수고 물건을 싹쓸이해가는 신종 뜰강도로 인해 시카고의 한 한인 업소가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MBC 시카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새벽 3시 15분께 시내 놀스아베딘 백블럭에서 뜰강도들이 탄 지프 SUV가 한인 소유의 고급 의류샵 웨스트루프에 돌진해 업소문을 부수고 침입했습니다. 이후 지프에 타고 있던 일당들은 업소에 있던 물건을 닥치는 대로 훔쳐 달아났는데요. 시카고 경찰은 이 과정에서 가게 앞 도로에 있던 또 다른 SUV에 있던 일당들은 업소 입구에 설치된 콘크리트 장벽을 제거하고 훔친 물건을 싣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전합니다.
업주 데이비드 킴 씨는 우리는 콘크리트 장벽을 설치하고 재고를 숨기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한 달도 안 돼 두 번째 피해를 입었다며 허탈해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어제 살상용 무기를 금지하는 일리노이주 법안 관련 소송을 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총기 규제 옹호론자들은 즉각 이번 판결을 환영했는데요. 대법원은 이날 전국 총기 권리협회에 대해 네이퍼빌 사건에서 베라 판사에게 제출돼 법원에 회부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네이퍼빌 총기 판매점 주인과 미국 총기 권리협회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겁니다. 이들은 대법원에 긴급 구제를 요청하면서 합법적인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무기를 금지하는 일리노이의 법률이 수정헌법 제2조를 위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의원들은 지난 1월 초 일리노이 지역사회 보호법이라 불리는 법을 승인했고 제비 프리스커 주지사는 신속하게 법안에 서명했죠. 이 법은 지난해 하일랜드파크 독립기념일 퍼레이드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7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겁니다. 일리노이주 법은 AR-15, AK-47 소총을 포함한 반자동 공격용 무기와 장총의 경우 10발 이상, 권총의 경우 15발 이상의 탄약을 담을 수 있는 대용량 탄약 공급장치 판매와 구매를 제한합니다. 내년부터 팁을 받지 않은 근로자의 최저시급이 14달러로 인상된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앞서 제비 프리스커 주지사가 내년 일리노이에서 발효되는 300개 이상의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상당수의 법안이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우선 일리노이주 내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는 소식도 어제 보도해드렸죠. 이는 모든 근로자들을 위한 유급 휴가법의 일환으로 직원이 5명 이상인 회사에서 일하는 일리노이의 직원은 연간 최소 40시간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또한 일리노이에서는 2024년부터 비시민권자도 경찰관이 될 수 있는데요. 단 취업 허가를 받은 이들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죠. 해당 법안은 올해 초 상하 양원에서 통과됐고 프리스커 주지사가 지난 7월 이 법안에 서명했죠. 이 법안에 따르면 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도 경찰직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다카 수혜자들도 그 대상입니다. 이 법안은 많은 비판을 불러일으켰지만 프리스커는 이 법안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개인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특히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미국에 불법 입국한 개인의 경찰 지원을 허용한다고 주장하며 이 법안을 비난했는데요. 전 시카고 시장 후보였던 윌리 윌슨도 비시민권자가 합법적인 시민을 체포하고 구금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이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프리스커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시행되고 있으며 수천 명의 합법 영주권자와 다카 수혜자가 이미 미군에서 복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되는 건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들은 앞으로 법적 구제 수단이 제공돼 보호받게 됩니다. 또한 법에 따라 금지된 170가지의 공격용 무기를 소유한 모든 주민들에게 이를 주경찰에 등록하도록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외에 2024년부터 시행되는 일부 법률 목록들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2024년부터 일리노이에 거주한 비시민 이민자들은 현재 임시 방문자 운전면허증을 대체해 표준화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운전 중 화상회의가 또 금지됩니다. HB 2431로 명명된 이 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여전히 핸즈프리 모드에서 앱을 사용할 수 있지만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앱을 끌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경찰은 더 이상 운전자와 앞유리, 뒷유리 또는 측면 창문 사이에 퍼지 주사위와 같은 물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량을 정지시키거나 수색할 수 없게 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더 이상 청색광을 방출하는 보조 액센트 라이트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모터사이클은 핸들바 또는 앞포크 어셈블리 근처에 전방 전기 방향 지시 등을 장착할 수 있지만 이 조명은 흰색 또는 호박색이어야 합니다. SB 1653은 안전간격이 15피트 미만인 육교와
지하도에 위험 방지봉 또는 추가 표지판을 설치하고 유지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실내 베이핑도 금지됩니다. 다음은 법 집행기관은 특별 행사와 퍼레이드에 감시 드론을 띄울 수 있지만 드론의 무기나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도난 또는 탈취된 자동차에 한해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와 벌금 또는 위약금은 면제됩니다. 신규 주택이나 주거용 건물에는 각 주거 단위의 주차 공간에 전기 자동차용 컨센트가 1개 이상 설치돼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일리노이주에서는 노숙자 종식을 위한 태스크포스가 창설될 예정입니다. 또한 음악 공연장에는 약물 과다 복용 치료제를 투여할 수 있도록 교육된 직원이 반드시 상주해야 합니다. 2024년 새해 영주권 문호가 대부분 진전을 보여 이민 신청자들에게 새 희망을 안겨주고 있죠. 오늘 집중보도 시간에는 이민법 전문 김용원 변호사를 연결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국무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2024년 1월 비자 블루틴에 따르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전 순위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일제히 진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족이민 자체가 거의 1년 가까이 동결된 거나 마찬가지로 있었거든요. 네. 근본적으로 변화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좋은 뉴스고요. 워낙에 오랫동안 정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먼저 가족 이민 문호를 순위별로 살펴봅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 이민 2A 순위는 비자 발급 우선 일자 파이널 액션 데이트, 즉 승인 가능일이 2019년 2월 8일에서 2019년 11월 1일로 전달에 비해 8개월 3주 약 9개월가량 진전됐습니다. 진전이 됐다고 해도 뭐 한두 달, 두세 달 차이인 게 대부분이라 뭐 이렇게 큰 진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다 나머지는요. 다만 그 영주권자 배우자 카테고리가 원래 그것도 사실 예전에 비하면 너무 많이 지금 한 4년이나 기다려야 영주권이 나오거든요. 영주권자 배우자가 2019년 2월에서 2019년 11월인가로 됐으니까 9달 정도 진전이 돼서 지금은 예전에 한 4년 반, 5년 걸리던 것도였으면 지금은 4년 정도 걸리는 걸로 줄은 건데요. 다음은 영주권자 21세 이상 성인 미혼자녀인 2B 순위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2015년 10월 1일로 9일 전진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2009년 4월 22일로 3개월 2주 전진했고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 역시 비자 발급 우선 일자도 2007년 5월 22일로 한 달 전진했습니다. 앞서 11월과 12월 문호에서 가족이민 문호가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던 것을 고려하면 크게 개선된 겁니다. 이에 반해 비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2015년 1월 1일로 지난달과 같습니다. 가족이민 전 순위의 접수 가능 우선 일자, 파일링 데이트도 모두 동결됐는데요. 꽁꽁 얼어붙었던 영주권 문호 대부분 모처럼 풀리면서 이민 대기자들의 숨통을 터주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김 변호사는 더 많은 기대를 갖게 하는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파악했습니다. 사실은 가족 초청이 진전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는 그렇게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중지가 되어 있었다가 진전이 됐다는 것 사실 자체가 이제 앞으로 조금씩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된다. 이제 이런 뉘앙스가 큰 것 같고요. 다음은 취업 이민 문호를 살펴봅니다. 일단 취업 이민에서는 접수 가능일은 거의 제자리인 데 비해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는 최종 승인일은 대거 진전됐는데요. 오픈 상태인 1순위와 5순위를 제외하고 전 순위에서 일제히 진전을 보입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 부문과 비숙련공 부문의 영주권 최종 승인일은 2022년 8월 1일과 2020년 9월 1일로 공지돼 전월 대비 각각 8개월과 1개월씩 앞당겨졌는데요. 특히 대기자들의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인 비숙련공 부문이 단 한 달 진전을 보여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 취업이민 2순위 즉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 학위 소지자를 뜻하는데요. 해당 케이스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2022년 7월 15일에서 2022년 11월 1일로 3개월 반 진전했고,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2019년 5월 15일로 4개월 반 나갔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들 하시는 일반 취업이민 2순위하고 그 3순위 학사하고 경력 이민이 진전이 많이 돼서 최종 승인일 기준으로, 그래서 아주 좋은 뉴스고요. 그래서 사실상 비숙련 이민을 제외하면 그 문호가 거의 안 막혀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비숙련 케이스가 사실 많이들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겨우 한 달만 이번에 진전이 된 거라서 조금 더 봐야 되고요, 다음에. 다만 나머지 취업 이민 순위의 경우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2순위만 1개월 2주 개선됐을 뿐 동결 상태를 유지했는데요.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접수 가능일이 대부분 진전을 보인 승인일에 비해 큰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주권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시기가 이번에 되게 많이 조금씩 다 진전이 됐고요. 근데 이제 영주권을 접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I-485를 접수할 수 있는 그 타이밍에 대한 거는 이번에 뭐 3순위 같은 경우는 안 변했고 2순위는 한 달 정도 진전이 됐으니까 큰 변화는 아닌데, 이민 쪽을 실무를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뭐 진전이 없었으니까 무슨 나쁜 뉴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미 그 날짜 자체가 그 접수가 거의 대부분 가능한 날짜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안 갔다고 해서 크게 나빠진 거는 없어요. 한편 취업 이민 문호 중에서는 1순위 글로벌 기업 간부 또는 세계적 특기자와 5순위 즉 투자 이민만 비자 발급 접수 가능 우선 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민국이 오랜만에 비자 블루틴을 가족 초청까지도 다 좀 진전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비숙련 이민을 또 기다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비숙련 이민도 이번 달 같은 경우에 일단 최종 승인일 기준으로 한 달은 일단 진전이 됐고, 그거라도 다행히 좋은 뉴스고, 앞으로 비숙련 쪽도 그 문호가 조금 오랫동안 한 2년 가까이 뒤로 간 다음에, 작년 3월에 뒤로 간 다음에 지금 1년 10달 동안 2년 정도 대기하는 기간이 더 길어진 상태인데, 조금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한 기대가 좀 많이 있어서 조금 기대를 가지고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미 금융감독당국이 인공지능 AI가 금융 시스템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경고했는데요. CNN 방송 등에 따르면 금융안전감독위원회는 연례보고서에서 AI가 혁신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높일 잠재력이 있지만, 금융 분야에서의 사용은 잠재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신중한 시행과 감독을 요구한다고 밝힙니다. 위원회는 AI를 급부상하는 취약점으로 공식 규정했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교육부가 성경을 아이들에게 필요한 책이라며 학교 도서관에 비치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에서 두 번째로 큰 교육구인 브로워드 카운티 공립학교의 교육감 검토위원회는 최근 만장일치로 성경을 도서관 서가에 비치하기로 한 겁니다.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성경이 학교 도서 목록에 포함돼도 괜찮은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성경의 적합성에 대한 이러한 도전은 지난해 4월 정치운동가 챗 스티븐슨이 브로워드 카운티와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의 공립학교와 주 전역의 교육감들에게 성경을 교실과 도서관 및 학교의 모든 교육자료에서 즉각 제거해달라는 편지를 보내면서 시작된 겁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본사가 있는 텍사스주 오스틴에 대학 설립을 계획 중입니다. 어제 CBS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최근 오스틴에 과학기술 교육에 중점을 둔 초등 및 중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자신의 자선단체 The Foundation에 1억 달러를 기부했고, 이후 대학 설립을 위해 미 남부대학협회 및 대학위원회로부터 인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머스크는 학교는 기부금과 수업료를 통해 운영자금을 조달할 것이라며, 처음에는 50명의 학생을 입학시키는 것이 목표이며 성적에 따라 입학을 허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말의 시작 금요일 오늘 구름이 많아지겠고 기온은 평년보다 약간 높은 날씨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은 약간의 비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맹추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곳에 따라 53도까지 오릅니다. 밤 최저 기온 36도, 토요일 낮 최고 기온 46도, 밤 최저 37도, 모레 주일 낮 최고 기온 45도, 밤 최저 24도까지 떨어집니다. 이 시각 기온은 39도, 습도는 76%, 바람은 남풍이 8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